예,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토요일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 햇살이 되게 따뜻하고요. 제가 아침에 조깅을 동네 한 바퀴 뛰고 오는 바람에 조금 늦게 방송을 합니다. 사실 3일 연휴인데 좀 편하게 쉬셔야 돼서 제가 뭐 최대한 얘기는 좀 편하게 드릴게요. 지금 미국장에 사실 빠진 거는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도주 관련된 내용이나 전략 같은 거 이런 내용을 제가 앞에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셔도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미국은 지금 어제도 뭐 여전히 계속 빌빌거렸죠. 미국은 제가 올해 내내 안 좋다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와중이고 상대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주도주나 섹터주 찾는 게 낫다. 그나마 매매하기에는 이게 사실 가장 기본인 제 전략이에요. 그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얼마 전에 반등을 한번 줘서 되나 했는데 또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S&P 500 지금 띄워놨는데 요것도 다시 3,600대까지 떨어졌고요. 제가 한 3,400까지는 열어놓고 본다. 그래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좀 약해요. 솔직히 한마디로 그냥 빌빌댑니다. 어쨌든 6월 달에 지금 많이 빠졌을 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줬어요. 이때의 기대는 야, 이렇게 미국 빠지고 증시 빠지면 그때는 사실 시장이 정신을 못 차렸죠. 야, 연준이 좀 피벗되지 않겠냐. 너네들이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완전히 이제 연준이나 연준 위원들이 야, 택도 소리 하지 마라. 그냥 계속 두드린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탠스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때 깨닫고 적응되고 그래 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9월달 CPI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도 크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어제 고용지표도 되게 사실 강하게 나왔어요. 미국은 지금 사실 이제는 다 아시죠. 인플레를 잡아야 될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인플레 원인이 뭐예요? 사실 전쟁보다 더 큰 게 미국이 역대급으로 지금 QE 1, 2, 3 2008년에 했던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피날레를 2020년에 코로나 오면서 원래는 2019년 그때 QT를 했었어야 돼요. 유동성을 줄였어야 됩니다. 너무 역대급 불렸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하려다 못하고 뭐 트럼프 들어와서 미국 중국 때리다가 조정을 어쨌든 가는 와중에 코로나 터지다 보니까 그 수년간 풀었던 것보다 몇 배를 돈을 더 풀어버렸어요. 트럼프도 풀었지만 바이든도 풀었어요. 바이든은 직접 민간에다 돈을 꽂아줬습니다. 매출을 꽂아줬어요. 가게에다가 그냥 생활비를 다 줘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돈으로 계속 소비를 하고 있는 거고 더 길게 보면 10수년간 올랐던 미국 증시의 웰스 이펙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게 소비가 안 꺾여요. 사실은 그게 도우면 연준에서 자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시장은 이제 그걸 깨달아가면서 연준이 이렇게 되면은 쉽지 않겠네. 증시는 이 주식이 오르는 건 딱 두 가지 보시면 돼요. 그냥 미국이 가장 기본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낫다 하지만 어쨌든 기본은 미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미국의 이 금융정책, 돈을 풀고 쪼이는 이 유동성이죠. 유동성. 그 금리를 통해서 쉽게 하잖아요. 두 번째는 그렇게 돼서 사람이 소비를 하고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어닝이 좋아지고 이 기업 어닝 두 가지예요. 이 유동성과 어닝의 어떤 조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쉽게 돈을 못 풀잖아요. QT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증시가 빠져도 내년까지는 금리를 안 올리잖아요. 못 내리잖아요. 자, 그러는 와중에 그럼 이 소비가 줄어들다고 뿅망치를 자꾸 때리고 있으니까 소비에 가장 타격받는 건 어쨌든 간에 미국의 어닝들 그동안 계속 올랐고 괜찮을까 해서 올랐던 프리미엄 받았던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은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빌빌된다 봐요. 자, 하지만 특이한 거는 하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정치적인 부분도 보셔야 돼요. 이 지금 연준이나 사실 연준 파월도 예전에 트럼프가 뽑았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바이든이 또 계속 신뢰를 갖고 밀어주고 인플레 잡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이 가장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1월 8일 날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중간선거 때문에 중국을 더 때려야 돼요. 반중을 해야지만 미국 표를 더 얻고요. IRA 그러면서 뭔가 만들었는데 말은 사실 안 되지만 동맹들 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거 막 두드리고 자동차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국민의 디트로이트 옛날에 그런 부활, 제조업의 부활 이런 것 때문에 표를 얻어야 돼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계속 그냥 힘을 쓴다 하지만 실질적인 실효는 11월 중간 선거 돼야지만
지금 막 이렇게 칭을대는 우리가 말하면 불평등을 갖고 있는 동맹국들의 어떤 불만을 잠재울 수가 있다고요. 그 정치가 사실 그래서 이슈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되기 전까지는 사실 미국장은 계속 이렇게 때릴 겁니다. 예, 어느 정도 증시가 빠지더라도 예전 같으면 사실 미국은 75%가 주식을 해요. 어디 기업만 들어가더라도 알바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401k라는 이제 미국 연기금 주식 펀드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 돈이요. 그래서 미국의 자산에,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80%지만 미국 국민들은 그냥 중장기적으로 주식이 가장 큰 자산이에요. 그 웰스 팩트. 근데 이게 사실은 십수년간, 수십 년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잠재워야 되는, 어느 정도는 줄어도 걔들은 신경 안 쓴다고 지금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11월 달까지는 미국 장은 여전히 빌빌거릴 거고, 다음 주에 CPI 나올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중간선거 바로 전에 11월 초에 또 11월 FMC가 있어요. 그때 금리 인상을 75bp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볼 겁니다. 만약 그 전에 뭔가 터지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장도 그저 빠질 거고, 안 터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75bp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장은 지금 거의 한 달 남았죠. 한 달 조금 적게 남았는데 그때까지 별로 기대를 못 해요. 자, 그런 와중이니까 제가 사실은 장이 재미가 없고 기대를 낮추고 현금 비중 확보를 해야 된다 말씀 자꾸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제가 들고 있고 종목 찾으려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중화권 이머징이에요. 아직까지. 예, 중화권 이머징 시장입니다. 지금 중국이 부동산 안 좋다지만 10월 16일 날 되게 중요한 또 이슈가 있잖아요. 연임이 됩니다. 그건 거의 확정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상무위원 누구 되는 이런 걸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중국이 10월 16일 이제 한 다음 주, 다다음 주만 남았잖아요. 그죠? 한 8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정치적 목적을 단기로 달성을 하면 향후 이제 20년, 100년의 중국 다음 역사를 얘들이 끌고 와야 될 텐데, 그 이제 제로 코로나도 조금씩 풀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 되면 중국의 소비가 또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미국 같은 데는 반대로 긴축을, 소비를 줄이고 허리를 졸라매는 과정이고, 중국은 오히려 이제 어쨌든 간에 얘들은 죽기 살기지만 소비를 늘려야 되는, 반대로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유동성과 어닝이 주가의 두 가지 팩터인데, 유동성 쪽에서 오히려 중국은 조금씩 풀 수 있는 이유가 생길 거라 보는 거죠. 지금 소비가 되게 안 살거든요. 부동산이 되게 안 살아요. 근데 그게 가장 원칙이 이 정치적인 확정을 위해서 안정함을 통해서 풀었던 이 제로 코로나 정책, 이걸 조금씩 풀고 있잖아요. 조금씩. 예. 좀 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사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미국이 선진 쪽 이쪽보다 중화권 이머징 쪽에 우리나라를 더 기대를 하는 거고요. 워낙 또 오래 빠졌잖아요. 더 먼저, 더 오래, 더 깊이 빠졌어요. 더 쌉니다. 제일 싸요. 그래서 지금 돈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게 달러예요. 온갖 자산 다 포함해도 그냥 킹달러입니다. 근데 킹달러가 어쨌든 불안하면 당연히 올라가 있고 잘 안 빠지겠지만, 어쨌든 얘들이 괜찮아지고 뭐 싼 것들이 있으면 그 킹달러 제일 비싼 돈으로 제일 싼 자산을 사는 게 제일 최적의 투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싼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보고 있는 거라고요. 이 흐름 자체를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문제는 그거죠. 지금 현금 비중이 뭐 목표가는 30%가 있고 단기방이 좀 적게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드리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거를 제가 매매를 통해서 그냥 대응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또 신저가 계속 나잖아요. 6월 달보다 또 보면 대형주 막 네이버, 그 하이브 뭐 보면 카카오 난리 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저도 주위에 말씀을 드려봐도 물론 잘 안 파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팔아야 됩니다. 요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팔고 앞으로 괜찮아질 개인들별로 안 산 신주도주, 2차전지,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자동차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사실 바꾸셔야 돼요. 진짜 좋은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혹시나 못한 분들은. 요번에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몇 분들이 저한테 상담도 받고 하셨는데요. 시장은 항상 사이클이고, 그런 패턴, 비싼 데서 싼 데로 옵니다. 예, 그리고 개인들이 많은 데서 개인들이 없는 데로 와요. 이 대중들을 피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사실은 정석 투자죠.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비빌댄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이 조금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 이머징 우리나라 한국 정신은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쭉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 지겹지만 그래도 지키고 우리가 잘 기다리는 이유, 예, 그런 거 하고, 제가 종목을 6월 달에 정말 힘들었지만 7, 8월 달 반등 줄 때 2차전지 잡은 것처럼
이번에 조금 힘든 기간 잘 거치면 아마 다음 주에도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주도주 제가 볼 때 2차전지 되게 좋거든요. 로봇도 되게 좋고 그런 것 중에서 제가 선택 집중할 거를 골라 보겠습니다. 뭐 지금 영국이나 이 러시아 유로 리스크 있죠. 사실 이게 사실 커요. 미국도 사실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은 금융위기가 올 확률은 되게 낮아요. 암만 내가 안 좋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리스크적으로 지금 사실은 그게 2008년처럼 지금 얘기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들은. 근데 그런 확률이 되게 낮아요. 되게 낮습니다. 뭐 그거는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유럽 쪽이 지금 정치가 아주 안 좋고 이쪽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항상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리스크이거든요. 오히려 터지면 그걸 써야 되죠. 하지만 터지기 전까지는 얘들도 빌빌대고 항상 글로벌 정치 경제에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어쨌든 저는 조금씩 들고 갑니다. 100% 주식은 안 살 것 같아요. 아마 당분간은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나라 휴장입니다. 한글날이고요. 화요일 날은 이제 우리나라 금통인데 이거 뭐 잘못 적었네. 뭐야 이게. 큰일 날 뻔했네요. 일단 저는 50bp 0.5%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감에서 총재님 나와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어쨌든 지금 가계부채도 걱정이고 레버리지 쓰신 분들이 진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하고 미국 금리 차이도 사실 꽤 크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금리가 75bp 인상이 확정이라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는 아마 50bp 인상할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디레버리징 부채를 아직 쓰지 말고 우리 레버리지 쓸 때는 지금 노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없으신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목요일날 미국 9월 CPI인데 이것도 큰 기대를 안 할 것 같아요. 어젯밤에 고용지수 나온 것처럼 이번에 유가 더 올라가잖아요. 지금 사우디 빈살만이든 러시아도 오펙 플러스 애들이 미국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계속 속으로 꿍꿍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들은 그 도전하는 조직들은 저는 한 몽징을 당할 거라 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소비를 많이 두드리고 있는 것도 러시아나 이쪽 오펙 사실 보면 4차 산업 되기 전에 곧 있으면 2025년 2030년 되면 자동차 전기차 비중이 완전 엄청 늘어나요. 20% 50%까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좋게 보는 이유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유가는 완전 타격받는 거죠. 올해 들어서 러시아가 전쟁을 터뜨리면서 유가가 60불 70불대에서 130불 갔잖아요. 이때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엄청 많이 벌었어요.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마지막 기회다. 석유나 에너지 시대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냉전이고 하다 보니까 글로벌 밸류망이 좀 많이 엉클어졌잖아요. 예전만큼 뭐 곡물이 에너지도 확 빠지진 않겠지만 여전히 인플레 기본은 저는 간다 보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급하게 올라가고 하는 거는 또 산업의 사이클상 이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산업의 사이클상 거의 이제 에너지국들은 거의 마지막 기회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얻으려 할 거예요. 올 겨울도 마찬가지고죠. 겨울이 되게 춥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계속 노리고 있는 거죠, 걔들은. 자, 국가별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도 뭐 여러 가지 외국인 수급이 괜찮죠. 이제 저는 킹 달러들이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자산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분명히 대상이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대상이 된다 보고요. 자, 비트코인도 지금 사실은 나스닥이 저번에 빠졌을 때 17K가에 갔는데 지금 19나 20에서 버텨요.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을 시그널로 봅니다. 예, 상대적으로 소폭 강세이기 때문에 이 킹달러들이 조금 싼 자산에 한번 찝쩍거려 놓는다 보는 거죠. 물론 바닥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저는 보는 거고요. 여전히 국내에서 섹터는 지금 모건스턴이 또 얘기를 했었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적 발표 나오고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플러스 났죠, 사실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많이 잡아줬는데 TSMC가 우리나라보다 시스템 반도체였고 되게 좋은데도 되게 많이 올라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안 좋긴 해요. 하지만 마이크론의 흐름이라든지 그 미국의 디램 쪽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반도체 전체 섹터 부분이랑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정말 대표적인 반도체고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지수고 그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쪽에 반도체림이 되게 중요하거든 사실은. 그게 지금 저점 매수가 조금 들어온다고 사실은요. 그래서 반도체도 물론 봐야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2차 전지 쪽 이쪽이 정말 우리가 먹을 게 많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동차는 아까 미국 정치 11월 8일 날 중간선거 전에 IRA 때문에 두드려 맞고 있는데 오히려 지수나 이제 대형주로 봤을 때는 자동차가 밑에 10월 달에
저점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쪽으로 기준을 잡고 저는 지수를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걸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도 현대차 말씀드리긴 했죠.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직접 매매를 드리진 않고 있어요.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돈 많은 분들은 사시는 분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2차전지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은 제가 보면서 중소형주 위주로 드리고 있죠. 우리 포트에도 지금 반도체 하나 있습니다. 로봇도 있고요. 2차전지는 지금 주 섹터도 마찬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엔터, 방산, 태양광, 조선, 자동차까지 일단 우리가 매매할 중소형주 중에서 뭐 대형주도 물론 참 괜찮아지면 대상이 되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정말 사실 우리만 보고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빠진 것들은 사실 엄청 안 좋아요. 예, 정말 작년에 개인들 많이 수익 났던 것들은 지금 반대로 완전히 엎어져서 되게 힘든 그런 시기인데 어쨌든 우리는 되는 쪽으로 이렇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종목을 볼 때 기준이 그래요. 지금 곧 어닝 시즌도 오지만 진짜 고금리 고비용 시대입니다. 지금 가게들도 빚이 많은 분들, 연끌해서 빚을 많이 낸 분들이 힘들어지는 시기는 계속 될 거고요. 지금 종목도 마찬가지죠. 저는 은행은 무조건 기본으로 봐요. 우리 종목들 갖고 있는 거 지금 5개, 뭐 서너 개 있잖아요. 적자 기업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는 뭐 적자 기업 짜잘한 거 들어가고 바이오도 들어가고 그랬지만 저는 무조건 은행을 기본으로 봅니다. 이게 수익이 안 나면 사업이라는 게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딘가 부채가 다 가지고 있어요. 투자도 다 받고 있고요. CB나 BW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감당을 못해요. 적자 기업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정말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는 그 박사 같은 케이스 그런 진짜 돈이 정말 크거나 이런 개별 수급주 빼고는 종목을 고르실 때 은행이 무조건 기본이에요. 예. 그리고 웬만하면 적자 기업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이번 주 종목 매매는 그때 전략주 제가 추매를 조금 더 해드렸죠. 그래서 보패방도 그렇고 단기방도 그렇고 현금 비중을 조금 썼습니다. 근데 쓰고 제가 좀 빠져서 제가 약간 죄송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에 대한 얘기는 또 방송 앞에 거기서 녹화해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제가 대처를 해드릴게요. 그거는요. 시장은 여전히 경계감을 가지고 미국은 한 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받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 충격이 약간 올 수 있겠죠. 거기에 저희는 대처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 여전히 조심하면서 지루하지만 좀 잘 견디시는 그런 기간이라 보시면 돼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지인도 있었고 진짜 저랑 오래된 분이 한 분 계세요. 옛날에 이제 그때 몇 년도더라? 2010년도인지 서프라임 지났을 때니까 막 자동차 올라갈 때 맞다 2010년도쯤 되겠다. 그때 우리가 이제 기업 오너들 모셔서 가업성기에 대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 고객분 오셔서 제 연을 맺었던 분인데 이분도 돈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작년에 건물 하나 파신 게 있어요. 한 몇백억짜리 파셨는데 이거를 일단 뭐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를 했죠. 하다가 어떻게 하냐 뭐 나한테 물은 건 아니시겠죠. 근데 저는 계속 우리나라 정치 좋게 말씀을 드렸고 상대적으로 그런 스토리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큰 스토리 있잖아요. 한 십수년간 미국 쪽에 많이 몰렸고 돈이 풀렸고 하지만 정말 싼 거는 지금 우리나라고 반도체 사이클 이런 거 말씀을 자꾸 드리면서 옛날에 뭐 1998년에 IMF 때라든지 그다음에 2008년 서프라임 때라든지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외국인들 그렇게 만들어놨지만 대신에 유동성도 넓고 사고 팔고 되게 자유스러운 국가죠. 그래서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퍼나 밸류 보면 전 세계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나라 지수를 좀 베팅을 사실 하고 있어요. 조금 사고 있고 혹시 뭔가 터지면 더 살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지수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이제 우리 손님들 대신 데리고 뭐 지수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1년을 넘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매매를 드리다 되다 보니까 반도체다, 2차전지다, 뭐 자동차 이런 것들 말씀, 로봇 같은 거 말씀드리면서 주도주나 섹터를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죠. 하지만 그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이 빠졌고 물려 있고 작년에 엄청 올랐는데 개인들 막 켜켜이 쌓여 있고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거를 제가 앞으로 드리는 주도주 아니면 이런 대형주 제가 2차전지하고 몇 개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바꿔 드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뭐 그냥 단기로 하실 거면 따로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말고 다른 게 포트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지수 12630, 그 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우리 나왔고 에코프로, 이런 것들 제가 말씀 다 드렸잖아요. 로봇도 뭐 SPG도 있지만 그런 것들 위주로, 아니면 이번에 빠져서 자동차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진짜 묵히고 오래되고 유행 지난 것들은 조금 바꿔놓으시는 게, 내년 보시고 바꿔놓으시는 게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몇 번 계속 말씀드려요. 이런 것들 정말 호기입니다. 호기. 저는 그렇게 봐요. 누구는 또 겁을 되게 주죠. 야,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금융위기 오는데 살아남겠어? 금융이 올 수도 있죠. 한 20% 확률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저 들고 있잖아, 우리는요. 그래 빠지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빠져봐야 워낙 작년에 1년 반, 2년 빠졌고 제일 많이 빠졌고 안 그래도 싸고, 외국인이 7월 달부터 매수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한번 이용하는 겁니다. 쌀 때 정말 비싼 달러, 그 비싼 달러로 제일 싼 우리나라를 저점 매수를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에 뜰 때 공부만 떨지 마시고, 지나고 나서 그때 살 걸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번에 진짜 우리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지금 뭐 조금 우리가 단기 매매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물려있다, 이게 별로 중요한 사실 아니에요. 이 큰 기회, 이 큰 흐름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단기적으로는 제가 중국 이슈, 아까 말한 미국 이슈를 보면서 10월달 정말 중요한 시기고 한 번에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걸 한번 같이 보면서 기회를 같이 한번 잡아보시자고요. 주말에 푹 쉬세요. 미국장 보지 마시고 어쩌겠습니까? 그냥 쉬어야죠. 그냥 쉬시고 월요일날 또 쉽니다. 오히려 저번에처럼 우리나라가 하루 쉬는 게 되게 또 보면 세종대왕님의 덕일 수도 있어요. 그때 또 미국장이 한번 등락이 또 있겠죠. 또 자리 잡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토, 일, 월 가족들에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쉬시고 오시면 또 제가 시장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